조계종이 한지 살리기 재단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지가 등재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생명나눔 실천본부 전남지역본부가 힘을 모았습니다. 빛골 광주에서 김장김치를 담가 태풍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22곳 가운데 기부금 1위를 기록한 동국대 YG 캠퍼스가 기부자 감사의 밤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YG 캠퍼스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연구해온 대행선연구원이 13번째 계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법망경 개체론과 한마음 선언의 전법 토대를 분석한 주제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99번의 손길을 거쳐 100번째에야 포근하고 은은한 흰빛깔의 종이로 탄생한다 해서 백지로도 불리는 한지는 천년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우수한 품질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에 비해 제대로 된 조명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계종이 한지 살리기 재단과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뛰어난 보존성과 우수한 품질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한지 살리기 재단과 조계종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배용 한지 살리기 재단 이사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전통 한지 및 한지 문화 활성화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교 문화하고는 아주 밀접해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이 한지 가지고 그 지불이라고 그 불상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부처님도 만들고 경전이야 당연히 옛날엔 다 한지로 이제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부처님 안에 그 복장물이라고 안에 경전을 많이 넣잖아요. 거의 다 이제 최고의 그 한지를 옛날에는 그거를 우리 절에서 스님들이 다 만들었어요. 이배용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승에도 위기를 겪고 있다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후계자가 없고 간의 수공업이라 생산량도 적게 되고 또 아무래도 좀 가격은 비싸고 또 수요가 또 한지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처해서 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지와 인연이 깊은 불교계에서 힘이 돼주길 기대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9년에 유네스코 유산이 등재됐고 또 일본은 2014년에 화재로 또 등재가 됐는데 우리 것만 우수한데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잡유물이나 이런 불교 전적이 너무나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지인 거예요. 또 제일 수량도 아마 많다고 보고 옛날엔 다 불교 사찰에서 다 이걸 제작을 하셔서 아주 밀접하게 한지가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우리한테 큰 힘이 되죠. 한지 살리기 재단은 2026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전통 한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단을 출범하고 전통 한지장을 중심으로 안동과 문경 등 전국에서 학술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의 자존심 문제라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협약을 통해 전통 한지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지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가치 보급 확대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1377년 인쇄한 직지심체 요절을 비롯해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16개 세계기록 유산 가운데 13개는 한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회운동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노동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산후위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격려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태원 49제 추모제 등 현장에서 대중을 위로하고 고난을 나누는 어려운 몫을 담당했다며 종단 차원에서 감격스러우면서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후위는 대승적 보살행을 해야 결국 부처가 완성된다는 걸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다른 수행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줘 고맙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몽 스님은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대라고 했던 원장 스님의 말씀에 감격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계종 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불교계 공익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힘을 모았습니다. 빛골 광주에서 김장김치를 담가 태풍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건데요. 지역 간 벽을 없애고 자비행을 실천한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 때문에 겨울 왕국으로 변해버린 광주. 그 심장이라 불리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 사랑의 언덕탑 주변이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빨간 양념과 봉사자들 사랑의 마음이 배춧잎 속에 함께 버무려지자 보기에도 맛깔난 전라도 김치가 완성됩니다. 간 한번 봐봐. 맛있어요. 지난 18일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생명나눔 실천본부 전남지역본부가 함께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포항, 울진, 경주 지역에 올해 산불 피해하고 또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하고 생명나눔 실천본부하고 주간 후원사가 돼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양이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상황. 불교단체 회원 및 포교사단, 종립학교 정강고 학생 학부모 등이 주말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 손을 보탰습니다. 오늘 정광고등학교에서 조계종 행사 김치 봉사가 있다 해서 딸과 함께 나왔는데 너무 즐겁고요. 맛있게 즐겁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이 김장할 동안 이동밥차 안에서는 따뜻한 국물과 음식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점심시간. 열심히 일하고 함께 먹으니 꿀맛입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일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날 두 단체는 총 10톤의 김장을 담가 산불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 포항, 경주 지역 주민들과 광주, 소외계층에게 고루 전달했습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김장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본부 회원들은 피해를 입은 경북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을 김장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하면 전라도 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내서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용기를 가져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부처님 제자라는 이유로 자비의 마음을 낸 단체와 봉사자들. 힘든 이웃의 겨울나기에 도움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사랑의 온도를 더 높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동국대 제20대 총장 선거에 총 6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최종 후보 자격은 송일호 명예교수를 제외한 교내 인사 5명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동국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어제 2차 전체 회의에서 총장 후보자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임중현 교수, 정치외교학 전공 박명호 교수, 경찰행정학부 최응열 교수, 다르마 칼리지 학장 윤재웅 교수, 윤성희 제19대 총장을 확정했습니다. 교회 인사로 입후보한 송일호 명예교수는 총장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사회법과 이사회 정관 등에 부딪혀 후보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송 명예교수는 앞서 총장 선출 이후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정관상 단서 조항을 이유로 자격 요건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총추위는 이를 정년 내에 선출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총장 후보자 5명의 소견 발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동국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22곳 가운데 기부금 1위를 기록한 동국대 YG 캠퍼스가 2022 기부자 감사의 밤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YG 캠퍼스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흩어진 모래가 하나로 모여 동국대 YG 캠퍼스를 그리고 투게더 동국을 만듭니다. 동국대 YG 캠퍼스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이어온 전국 각지의 기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국대 YG 캠퍼스가 지난 16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2022 기부자 감사의 밤을 열고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여러 기부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부자 여러분 모든 분들은 우리들의 도반이자 우리의 스승이자 불보살입니다. 종립대학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감사의 밤에서 그동안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앞으로의 동국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기부금은 인재 불사를 위한 장학금 지원, 대학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특성화, 연구 산학 등 동국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송호 스님은 YG 캠퍼스 발전을 위해 법인과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부자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YG 캠퍼스 성공과 그리고 YG 캠퍼스 발전과 여러분들이 함께 동고동락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 법인뿐만 아니라 또 모든 불교 신도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22개 4년제 대학 중 비슷한 규모의 대학 기부금 현황에서 단연 1위인 동국대 YG 캠퍼스. 동국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길 기부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청백가풍의 표상으로 존경받았던 벽안당 법인대종사 34주기 추모달의제를 설법전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전 방장 원명대종사, 주지 현문스님, 전 주지 원산스님, 정우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전 고시위원장 지안대종사 등 벽안 문도와 사부대종이 동참해 헌다 헌양 삼배로 청정했던 스님의 덕향을 기렸습니다. 문도 대표 인산스님은 평소 큰 스님께서 후학들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수행과 전법에 최선을 다하고 출가 사문의 본분사를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벽안 스님은 경봉 대선사의 맞상자로 통도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1987년 세수 87세, 범납 53년으로 열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분석하고 연구해온 대행선 연구원이 13번째 계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법망경 개체론과 한마음선언의 전법 토대를 분석한 주제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행선사 열반 10주기인 올해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행선 사상을 선양한 한마음선언. 지난 7월 원장 소임을 맡은 해선 스님은 열반 10주기를 기해 대행선사의 사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스님 가르침은 때로는 체계지지 않고 앞에서 저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법은 파격적인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은 법망경 개체론을 대표하는 주석서인 즈이소, 원효기, 법장수를 비교하고 이들이 법망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혔습니다. 법장 스님은 즈이소는 성무 작가색이라는 무표색에 의한 개체론을 나타내고 소승불교와 다른 대승불교만의 개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효기는 일체중생 시류불성과 진여심 생멸심의 이종심을 중심으로 한 신법 개체를 나타내고
법장소는 목숨이 다하더라도 개체는 사라지지 않는 일득영불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망경을 둘러싼 다양한 개초론의 발전은 후대로 넘어가며 삼취정계 등의 사상과 긴밀한 형태로 융합되어 법망경이 보다 대승적 형태로 주석되어 동아시아 대승보살계를 대표하는 경전이 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능인대학원대학 백도수 교수는 스왓 분석으로 한마음선언이 발전해 나가기 위한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법 인력을 양성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교수는 한마음선언이 선언 대중의 규모와 신도 조직력 등을 강점으로 다양한 연구활동과 국제화 가능성 등을 기회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창의적 대안 부족과 외국인 전법 역량은 약점으로 지적했으며 종교인구 감소, 불교 위상 축소 등을 위기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에게, 우리 스님들한테, 대중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얼마만큼 취할지,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선언은 지속발전 가능한 전법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학연구회가 경상북도 의성 고은사 최치원 문학관에서 불교학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고은사 주지 등운 스님, 남수영 신임 회장과 불교학연구회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등운 스님은 부처님 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많이 연구하고 토론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수영 회장은 젊은 교수들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다 보면 불교학을 위해 어느 정도 공헌을 할지 가늠이 된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워크숍에서 경남대 이길산 교수, 고려대 이상민 교수, 서울대 강성용 교수가 발제를 맡아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왼발 오른발을 요리조리 움직이자 화면 속 두더지가 뿅망치를 맞고 사라집니다. 게임으로 건강 상식도 맞추고 운동도 하는 스마트 보행 운동기기 엑서하트입니다. 한쪽에선 선생님을 따라 SNS 메시지 보내기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제 어린 손자 손녀들과 사진도 주고받고 언제든 안부 인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3층에 문을 연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 1호점. 어르신들은 센터에서 여러 체험을 하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디지털과 친구가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거 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서 못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앞섰는데 여기 와서 실제 이제 해보니까 연습을 좀 하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있고 좋습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 컴퓨터부터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존. 신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게임으로 건강과 재미를 함께 잡은 건강존. VR, 가상현실, 로봇 체험 등 새로운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까지. 총 206.9제곱미터 규모의 알찬 공간입니다. 복지관 회원들로 구성된 15명의 스마트 봉사단도 꾸려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디지털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종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를 이렇게 종로노인복지관에 1호로 이렇게 오픈을 해주신 거는 앞으로 안내양 역할을 하실 우리 선도부 또 부장을 비롯하여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큰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약 20%에 달하는 종로구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시니어 디지털 센터를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1호 센터에 AI 방역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후원한 KT를 시작으로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과 여러 협력을 예고했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센터가 열리면 어르신들 좀 컴퓨터랑 이런 거 좀 가깝게 좀 이렇게 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복지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 제25대 종무원장에 관함사 주지 영범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태고종 제25대 종무원장 이취임 법회가 지난 17일 팔공산 맥섬섬 유스호스텔에서 열렸습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종단 스님들과 은혜사 주지 덕주 스님, 대구불교 사업연합회장 정효 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증혜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범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혁신적인 종무행정으로 대중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화합되는 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언론사 불자연합회 제13대 회장에 남철우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이 취임했습니다. 남 회장은 명상수행, 순례 등으로 회원들과 신심을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언론의 힘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전국 언론사 불자연합회가 새 회장을 맞았습니다. 언불련은 지난 15일 여의도 포교원에서 회장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13대 남철우 신임 회장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해 당시 총장이었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의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KBS에 입사해 홍보실, 대외협력팀, 비서실을 거쳐 교양악단 사무국장과 사장 대행을 역임하고 현재는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조계종 미디어위원회에서 불법 홍보와 종단 정책 홍보, 미디어 자문 등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은 사바세계의 한가운데 위치했다고 봅니다. 조계종 진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중들을 위한 명상과 또 수행가품 확립을 통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연들처럼 지혜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저 연불련이 앞장서야 되겠다. 용태영 전 회장은 코로나 시국에도 경전 공부, 명상 등 활동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그런 소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후임 회장을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제 후임은 정말 잘했다. 신임 회장 뽑는 거 잘했다. 앞으로 신임 회장님이 잘 꾸려나가니 믿음하지 않습니다. 언불련과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지도법사 현진 스님은 신임 회장을 맞이하는 언불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한편 한이로운 마음으로 신임 회장님을 통해서 언불련을 참 전포화시키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불련은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펜의 힘으로 세상의 지혜를 밝히는 언론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산 천불정사가 경내에 재가 노인 복지시설 누림주간보호센터를 개원했습니다. 천불정사는 지난 18일 회주 고담스님, 범어사 율주 경선스님, 천태종 광명사주지 충광스님, 백종원 국회의원, 주지 법경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누림주간보호센터 개원식을 진행했습니다. 누림주간보호센터는 범성법사를 센터장으로 노인주간보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담스님은 빈고, 병고, 독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누림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불정사와 사단법인 고담정토문화원은 부산 금정구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00만 원과 백미 1000kg을 전달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